안녕하세요. 법도사 옥변 옥승희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횡령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 인터넷에서 그런 글을 봤어요. 회사에 있는 맥심 커피, 볼펜, A4용지 이런 것들을 가져가 써야 된다, 쓰고 있다, 이런 글을 봤는데 이런 것도 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횡령이 되고요. 결국 이거는 이제 특정을 하고 입증의 문제죠. 그러니까 지속적 반복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그 금액이 상당하다고 하면 그 회사에 관리하는 사람이 그 직원을 특정해가지고 하는데 그 입증을 하기 위해서 CCTV를 촬영을 한다든가 범행 장소 부분을 해가지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법률상 다루는 거는 이제 주식회사와 관련해서 특히 1인 주식회사, 주식 100% 소유한 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임의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되느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당연히 주식회사 소유의 돈인 이상,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는 성립합니다. 이와 관련 돈이 없는 사람이 이제 좀 약간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코스닥에 이제 상장된 주식회사를 인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이른바 무자본 M&A라고도 하고, 그런 사람을 이제 기업 사냥꾼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무자본 M&A는 그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이를 갚기 위해서 통상 이 회사 소유의 주식이나 현금 등을 경영 판단이라는 이유를 하면서 사실상 불법적으로 횡령한 후 그 사채업자로 빌린 돈을 변제하게 됩니다. 그 자본시장에서 회사를 운영해서 상장까지 한 그 CEO 내지 대주주들이 더 이상 이제 사업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고, 이들은 이제 적정한 가격으로 회사를 팔고 자신은 이제 소위 말하는 엑싯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수요를 악용해서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무자본 M&A를 하는 기업 사냥꾼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자신들의 횡령 배임 등 관련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정상적인 CEO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본시장을 이제 교란을 하는 것이죠. 한편 이러한 그 무자본 M&A를 한 후에 자신들의 횡령 배임들은 이제 회사 재무사정이 어려워지는 경우 또 다른 기업 사냥꾼이 이 회사를 인수하는데, 이러한 경우 이제 전임 경영진을 상대로 횡령 배임들을 형사 고소하기도 합니다. 아이러니죠. 예.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직장 내 성추행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문제가 되게 옛날부터 엄청 이루어져 왔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는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왈가왈부가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딱 정의를 내려주시고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개념 정의하는 게 저희들이 항상 중요한데, 이 성폭력이라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성폭력 처벌법 및 그 형법의 적용을 받아서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그 고의성, 그 다음에 폭행, 협박 등 구속요건 관련 법원으로부터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신에 이르러야 비로소 유죄가 인정이 됩니다. 반면에 양성평등기본법,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규율하는 성희롱은 그 조직 내 성희롱의 예방 및 근절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행위자의 고의성과 무관하게 그 피해자가 행위자의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으면 성희롱이 되는 것이죠. 다만 이때 이제 이런 성희롱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이라는 시점에서 피해자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성적 굴욕감 내지는 혐오감을 느끼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 하나의 행위가 성폭력 처벌법 및 형법 등의 그 성폭력 관련 규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 성희롱 관련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행을 했다면 두 개가 다 적용이 되겠지만, 고의성을 인정하기 힘들거나 아니면 신체적 접촉이 없는 경우에는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은 성희롱 법규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 내 혹은 또 고객 등 그 업무 관련자의 성희롱이 그 성폭력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제 형사 고소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폭력 범죄의 성립 여부 및 행위자의 처벌 가능성은 그 형사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 및 조직 내 성희롱 예방과 근절을 위해 그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네, 변호사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 직장 내 성추행이나 성희롱은 당연히 없어야 될 것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 또 이렇게 많이 사회 이슈가 되면서 이걸 또 악용을 하는 사례도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게 제가 변호사님께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 영상을 잘 보시고 대처 방법이나 좀 성추행, 성희롱을 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도사 옥변 옥성기 변호사였습니다.